네, 딥러닝계 블루오션 아파치 MXnet 공원하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AWS 테크니컬 에벤젤리스트 윤석찬입니다. 오규삼 프로님과 같이 발표를 할 거고요. 먼저 오늘 이 트랙에 계속 AI에 관련한 사례 발표가 많아서 딥러닝에 대한 소개랑 그다음에 아파치 MXnet 소개 그리고 간단한 데모 그리고 어떻게 이제 삼성 SDS에서 MX넷을 기반으로 소스 공원이랑 활용을 하고 계신지 이렇게 사례 위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딥러닝 이러면 이렇게 뭐가 생각이 나세요? 네. 아까 발표도 봤는데 사실 인공지능이 생각이 나죠, 그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카테고리 안에서도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 머신러닝은 그 데이터를 기계한테 줘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켜가지고 정답을 이끌어내는 아주 간단한 네, 그런 이제 CS의 영역입니다. 이 기계학습 영역에서 기계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런 이제 개, 고양이를 구분해낼 때 특히 이제 머핀과 이제 이 개를 구분해 못 내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이런 사진에서 간달프를 구분해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학습 내에서도 이런 이제 이미지 패턴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이미지 인식 분석,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이렇게 앞에 블럭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딥러닝이 이제 과거에 그 딥러닝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쓰는 건데 과거에는 이 성능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기계학습 그 영역에서 현재는 이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좋아지고 데이터 사이즈가 많아짐으로써 이제 기존의 다른 그 기계학습 알고리즘보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SVM을 비롯해서 꽤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데이터의 어떤 그 사이즈랑 그다음에 그 컴퓨팅 파워가 좋아짐으로써 그 사람의 그 퍼포먼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에러율이 약 5% 정도 에러율이 난다고 하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3% 이내로 줄어드는 그래서 사람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을 학습한다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예를 들 수 있는데 먼저 데이터를 학습을 할 때 사람의 뉴런처럼 이제 인공신경망의 층을 이제 쌓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학습된 그 결과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답랑 비교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게 정답으로 가느냐를 사실은 거꾸로 추산을 하면서 데이터 값을 이제 추론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역전파라고 하는데요. 이 역전파를 할 때는 계속적으로 이걸 이제 값을 보정을 해서 어떤 그 값들을 만들어서 최고의 좋은 성능이 오게끔 하는 이제 파라메터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메터를 조정하는 그 과정 자체를 이제 딥러닝 학습이라고 하고 딥러닝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랑 그다음에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 세 개로 나눠 놓고 이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테스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와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성능이 최대한 올라올 때까지 아까 오버피팅 오기 전까지를 이제 F4 계속 돌려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방법은 사실은 이제 기계학습의 알고리즘들은 굉장히 논문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잘 사용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케라스 코리아에 계신 분이 이제 케라스에 대한 설명도 뒤에 잠깐 해드렸지만 이런 그 딥러닝 학습 프레임워크들이 크게 이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걸 이제 하이 레벨로 API만 사용하는 그래서 백엔드는 텐서플로우나 MXNet이나 파이토치나 이런 걸 쓰고 그리고 이제 앞에 API로만 이제 그걸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텐서플로우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그리고 파이토치가 있고 오늘은 제가 이제 MXNe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MXNet의 하이 레벨 API인 이제 글로온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파치 MXNet은 사실 그 텐서플로우는 사실 이제 구글에서 만들어서 오픈 소스로 만들어서 제공한 거고 이제 아파치 MXNet은 이제 원래 MXNet이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것을 사실 아마존이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고
왜 MXNet을 선택했느냐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실은 모든 오픈 소스가 누가 스폰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존이 이제 스폰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다른 그 많은 기업들이 여기 그 MXNet을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학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MXNet은 원래는 이제 그 DMLC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에서 오픈 소스를 만들었다가 작년부터 이제 아파치의 그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파치 MXNet 그 인큐베이팅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고 라이센스도 이제 아파치 라이센스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MXNet을 잘 활용하는 사례 하나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회사는 그 투심플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중국의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여기 보시면 투심플에서 만든 이 MXNet 기반의 이제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이 회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그러면 자율주행 차 만드는 회사들 큰 회사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회사는 굉장히 작은 회사면서 이런 이제 중국에서 이 MXNet을 가지고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금은 이제 미국 그 도로에서 이 레벨 4의 그 상용 트럭을 이제 그 만들어서 하는 소프트웨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MXNet 같은 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해가지고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케이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MXNet을 왜 사람들이 많이 쓰나? 이제 먼저 이제 이 프로그래밍 모델이 굉장히 유연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프로그래밍 모델 중에 이제 심볼릭이랑 그다음에 명령형 프로그래밍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명령형 프로그래밍 모델을 여러분들 잘 보시다시피 아주 뭐 그냥 너무나 익숙한 거고요. 선언형으로 이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딥러닝 모델은 이 두 가지를 다 지원하지 않고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이 지원을 해요. 근데 이제 MXNet은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고 원하면 명령형 이 ND 에리어 API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다 갖다서 서서 심볼릭으로 선언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그 프로그래밍 모델에도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언어와 플랫폼을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죠, 그죠? 파이썬, 스칼라, 뭐 R 비롯해서 다양한 랭귀지 그리고 운영 체제, 디바이스들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안드로이드 지원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컴퓨팅 리소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학습을 할 때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PU랑 GPU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되게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딥러닝 배우시면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제 깔아가지고 이제 샘플을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그때 이제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의 그 안 좋은 CPU로 몇 시간 이상 돌리거나 아니면 뭐 안 되면 밤새 돌리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 트레이닝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이걸 프로덕션 환경에서 돌리려면 이거를 뭐 그 컴퓨팅 파워를 좋은 컴퓨팅 파워를 써야 되는 거죠. 아까 뭐 케라스에서 보니까 이제 렉에다가 GPU 서버를 쫙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GPU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MXNet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GPU를 활용할 때 멀티 GPU 환경에서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티 GPU 환경에 지금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그 하나의 인스턴스 안에 그 AWS가 갖고 있는 EC2 인스턴스의 GPU 인스턴스에 그 GPU 숫자가 16개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 모델들이 이제 리니어하게 이렇게 똑같은 성능을 보여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GPU 서버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GPU 숫자가 256개까지 늘 때도 어떤 우리가 원하는 아이디어란 수준의 퍼포먼스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션시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하고 굉장히 많은 GPU 환경에서도 이 그 MXNet을 통한 그 모델 트레이닝이 가능하다. 그 다른 어떤 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보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기존의 어떤 뭐 텐스플로어 같은 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GPU로 만약에 그 하려면 이 모델 그 트레이닝 로드를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MXNet에는 이렇게 GPU 숫자 쭉 쓰고 이렇게 그냥 앞에만 딱 하면 이렇게 바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장점은 이제 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모델 배포를 쉽게 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애플의 코어 ML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모델이 굉장히 이제 디바이스 환경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폰 찍으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나 뭐
객체를 분석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얼굴 표정을 분석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모델들을 트레이닝한 다음에 그런 디바이스로 옮길 때 이제 도움이 되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프레임워크들, 그 MXNet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프레임워크 단에서도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걸 이제 글로온이라고 하는 그 하이 레벨 API를 통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거의 이제 케라스랑 거의 비슷한 그런 API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쉽게 그 뒤에 백단까지 쓰지 않고도 이제 쉽게 바로 인터페이싱한 API를 가지고 이제 바로 모델 트레이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글로온에 가면 모델 주라고 해서 기존에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이미 MXNet으로 만들어 놓은 샘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모델 그 임포트해서 바로 이제 실행하는 거, 그리고 뭐 기존 학습된 모델, 프리트레인돼 있는 이제 프리빌트드 모델들을 이제 학습하는 예제, 이렇게 아주 간단한 코드만 해도 모델 트레이닝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글로온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MXNet이 최근에 이제 케라스 2의 백엔드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라스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그리고 MXNet까지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케라스 코드를 만약에 여러분들 쓰고 계신 게 있으면 바로 그 MXNet을 백엔드로 써가지고 만드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이제 멀티 GPU 환경에서도 이제 코드만 이렇게 넣으면 바로 이제 케라스에서도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 MXNet 그 감성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이지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는 AWS에서 만든 그 딥러닝 관리형 완전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AWS로 가입을 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세이지메이커를 보실 수 있고요. 세이지메이커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딥러닝 학습을 할 때 사용하는 게 노트북 인스턴스, 주피터 노트북 인스턴스를 사용하는 그 부분, 그리고 그걸 트레이닝하는 부분, 그리고 그 모델을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부분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 인스턴스는 되게 처음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을 이렇게 뭐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 클릭 몇 번만으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GPU용 주피터 노트북 인스턴스랑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인스턴스가 있는데, 제가 그냥 일반 인스턴스 하나 열어보시면 그냥 이렇게 그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바로 이제 그 웹사이트로 바로 노트북 인스턴스로 리다이렉트 되고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이렇게 깔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간단한 샘플 코드 같은 거 하나 열어가지고 이제 하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GitHub 같은 경우에는 뭐 Git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쓰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하나 샘플 예제로 이 감성 분석, 그 텍스트 감성 분석을 하는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XNet이랑 글로온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단한 샘플 코드가 있고요. 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는 거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만든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래서 영문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이 텍스트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이라키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감성 분석이니까 뭐 긍정적인 단어가 있는지 부정적인 단어가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해주는 그런 데이터셋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분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네거티브, 포지티브 값들이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세이지메이커에 들어오시면 그 모델 데이터들은 아마존 S3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이지메이커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실행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데이터 업로드를 하고요. S3에서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S 버켓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센티멘트 분석하는 트레이닝하는 파이썬 코드가 있고요. 제가 뭐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코드들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MLC42X라지 컴퓨팅이 좋은 그 인스턴스에다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값을 넣어서 뭐 에폭 숫자랑 그다음에 러닝 레이트랑 이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조정을 해서 이제 요 센티멘트 값을 주정하면 이제 S3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이제 트레이닝을 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트레이닝이 쭉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작업들이 실제로 금방 보여드린 작업 모델 트레이닝 작업에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쭉 이렇게 에폭이 진행이 되면서 모델 트레이닝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에큐러시가 지금 84%, 89%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잡이 끝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잡이 끝나면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모델이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로 이제 API로 사용할 수 있도록 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그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로 디플로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플로이된 모델을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의 API에다가 콜을 해가지고 실제 이 모델이 잘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제 여기 데이터 몇 개가 있죠. 데이터 몇 개를 테스트를 할 건데 지금 이제 만들어진 모델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엔드 포인트가 만들어진 거 보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엔드 포인트에다가 지금 서비스 중이니까. 제가 중간에 약간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들은 좀 영상에서 뺐거든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면 이제 보시면 1, 0, 0, 1 뭐 이렇게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그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개발부터 해가지고 모델 트레이닝 그리고 모델이 만들어진 거를 배포해서 API로 서비스하는 데까지가 다 이렇게 한 파이프라인으로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하는 걸 작업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서비스 하나만 가지고 이제 모델 개발부터 배포까지를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아마 제가 이거는 발표 자료에 포함하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를 만약에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AWS 가입하시면 제가 이제 300불 크레딧을 드릴 거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세이지 메이커용이기 때문에 세이지 메이커만 쓰는 게 아니고 뭐 S3에다가 데이터를 올리거나 하면 또 값이 좀 나올 거잖아요. 돈이 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불 크레딧까지 두 개를 받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간단한 그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사실 이 딥러닝 모델 트레이닝할 때 뭐 GPU 인스턴스나 컴퓨팅 인스턴스가 좀 크고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실 때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찍으셨죠? 네. 자, 제가 MXNet에 대한 소개는 이걸로 이제 마치고요. 삼성 SDS의 오규삼 프로님께서 MXNet을 활용해서 어떻게 소스 공헌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삼성 SDS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규삼입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가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최근 몇 년 동안은 딥러닝 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MXNet을 사용하면서 지금 딥러닝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어떻게 하다가 이걸 사용하게 됐는지 그리고 또 그 사용 도중에 어떻게 해서 소스 공헌까지 하게 됐는지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또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어려운 점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MXNet을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료는 안드레 카파시 그 트위터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네, 그 아카이브라고 해서 그 논문을 올려주는 그런 사이트죠. 네, 보면 멘션 그 퍼센테이지를 숫자로 보여준 건데요. 네, 압도적으로 텐서플로우가 많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뭐 카페 그리고 뭐 파이토치들이 많이 지금 최근에 부상하고 있고요. MXNet은 사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네, 요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정도 되는 위치고요. 사실 이 아파치 MXNet 그리고 체이너, CNTK는 어떻게 보면 좀 아싸죠. 아웃사이더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에서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텐서플로우, 카페 얘네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걸 사용하게 된 건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네, 그 굉장히 밑에 있는데요, 그래프가. 네, 왜 어떻게 하다가 저희가 이걸 사용하게 됐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굳이 왜 이걸 사용하게 됐는지. 사실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카페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네, 카페는 여전히 메이저한데 저희가 굳이 왜 MXNet으로 왔는지. 네, 2016년 10월에 저희가 하고 있었던 일은 음성 인식입니다. 스피치 레코그니션이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렇게 사람이 발화를 하면 딥러닝 모델의 음향 모델 그리고 뭐 랭귀지 모델 같은 걸 타고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텍스트로 떨궈주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하드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뭐 여전히 지금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기술은 사실 뭐 음향 기반의 챗봇 나중에 생길 그리고 AI 기반의 스피커들에서 많이 쓰이는 기술들이고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프레임워크를 바꾸게 됐는데 결국은 MXNet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장 큰 이유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CTC 로스라고 하는 CTC 로스 펑션이 있었어야 됩니다. CTC 로스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로스, 뭐 크로스 엔트로피 같은 거와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풋과 아웃풋의 이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을 때 그 로스를 구하는 그런 펑션입니다. 그래서 CTC 로스가 음성 인식 그리고 뭐 핸드라이팅, 캐릭터 레코니션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프레임워크를 고를 때 반드시 CTC 로스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요거를 선택하고 나면 남는 프레임워크이 텐서플로우, 그리고 카페, MXNet 그리고 패들패들, 네, 바이두의 패들패들 정도가 남았는데, 네, 뭐 바이두의 패들패들은 이제 그냥 중국어 튜토리얼들이 많아가지고 제외를 하게 됐고요. 나머지 3개 중에서 이제 고르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유가 됐던 게 에피션트 메모리입니다. 저희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GPU가 K20 GPU입니다. 지금 K20이면 좀 낯서실 텐데요. 아마존의 P2 인스턴스가 K80이고요. P3 인스턴스가 V100이고요. 네, 굉장히 옛날 GPU죠. 근데 이 GPU가 다른 거는 뭐 봐줄 만한데 사실 이 5기가의 비디오 메모리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비디오 카드 집에서 뭐 게임할 때 사셔도 6기가 정도는 달려 있는데 5기가 비디오 메모리로 네트워크를 올리려면 금방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납니다, 사실. 그래서 좀 깊은 바이디렉셔널 RNN 그리고 몇 장의 다른 기타 레이어들을 쌓으면 텐서플로우는 아웃 오브 메모리가 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MXNet과 카페밖에 남지 않았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게 멀티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드 GPU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여야 된다였습니다. 근데 이 카페는 그 당시에 CTC를 그렇게 지원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MXNet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뭐 자의반 타의반이었죠 그때는. 그래서 초기 이제 MXNet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파치 인큐베이터에 들어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이제 막 아까 전에 AWS가 밀기 시작한 때 발표한 그때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 기타 다른 어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도 그렇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는 그런 버그 픽스, 매뉴얼 작업들을 공언을 하게 되고요. 네, 처음에 매뉴얼 작성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 시각화 네트워크를 처음에 시각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MXNet 초반에는 얕은 것은 시각화가 잘 되는데 좀 깊게 들어가면 시각화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공언을 했고요. 또 디스트리뷰티드 환경에서 머신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개 머신에 잡을 던지고 나서 키를 했는데 메인 컴퓨터만 죽고 나머지는 쌩쌩 돌아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도 이제 공언을 하게 됐고요. 또 데이터 로드시 GPU가 동일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0번 GPU에서 트레인을 한 모델이 다음에 로드할 때 1번 GPU를 선택하면 올라오지 않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어처구니 없죠. 세상에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나? 근데 그 당시에 이것도 MXNet이 그런 환경이었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컨트리뷰션 하면서 MXNet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가장 문제라고 해야 되고 가장 어려웠던 게 돌아가는 예제 코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그젠플이 있어야지 뭐 좀 보고 남들은 어떻게 돌리나, 어떻게 데이터는 받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되는데 돌아가는 그 예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버전업이 되면서 예제들이 거의 다 돌아가지 않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요걸 때문에 딥스피치 2라고 하는 스피치 레코그니션의 굉장히 유명한 논문 하나를 공헌하게 되고 요게 이제 메인 이그젠플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모델도 공유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저희 회사의 사정상 안 됐었고요. 이렇게 딥스피치 2라는 논문을 공헌하게 됩니다.
딥 스피치 2는 밑에 이제 스펙트로그램 네트워크 잠깐만 보시면 스펙트로그램 아까 웨이브폼 음성의 웨이브폼에서부터 스펙트로그램으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타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7장의 RNN 레이어를 탄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맨 위에 아까 맨 처음 말씀드린 CTC 로스 펑션을 타게 됩니다. 저희가 공헌을 한 내용을 잠깐만 이제 보시면 컨브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뭐 사실 기존의 어떤 프레임워크들하고 크게 차이 없습니다. 네트워크를 받고 채널 넘버를 넣고 그 필터 디멘전 넣고 스트라이드 넣고 바이어스 넣고 그 위에 배치놈을 할지 말지 하면 됩니다. 뭐 사실 MX넷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면 RNN 네트워크와도 저희가 공헌한 내용을 보시면 어떤 타입의 RNN을 할지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내용은 어떤 네트워크, 뭐 시퀀스 랭스, 히든 사이즈, 히든 유닛 사이즈, 몇 장의 레이어를 깊게 쌓을지, 드롭아웃 어떻게 할지, 배치놈 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이그젠플은 쌩쌩 잘 돌아가고요. 아마 스피치 레코그니션 하시는 분들은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MX넷이 가장 긴 랭스 스피치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컨트리뷰션에 좀 재미가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이 좀 좋아해주고 그래도 뭔가 코멘트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밖에서 코멘트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좀 이제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캡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요게 17년 10월에 나온 닙스 2017년에 닙스에 나온 논문인데요. 힌튼 교수님의 논문이고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죠. 요 그림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유명한데 CNN에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둘 다 사람인데 오른쪽 사람은 눈과 입이 위치가 바뀌어 있게 되는데 더 높은 그 확률로 사람이라고 예측하게 됩니다. 이제 CNN의 취약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다이나믹 라우팅으로 해결한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재빨리 구현을 하게 되고요. 10월달에 2017년 10월에 나온 아카이브에 나온 논문이고 저희가 12월에 구현을 했고요. 그때 이제 탑 플랫폼 대비해서 가장 빠른 트레인 속도 그리고 가장 낮은 에러율을 보이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미가 생겼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는 MX넷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좀 재미 있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전도를 검출하는 사례인데요. 이제 사람이 누워서 심전도 이렇게 검사 ECG를 하면 이렇게 시그널이 잡히죠. 이제 보이는 저 GIF 보시면 알겠지만 심장의 동작에 따라서 이렇게 비트가 뜁니다. 이렇게 뛰는 단위에 대해서 하나의 시그널을 비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것들이 모이게 되면 리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는 이걸 가지고 부정맥을 검출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아까처럼 시그널 프로세스 쪽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RNN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렇게 그 장시간에 ECG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뉴럴 네트워크에 넣고 이거를 어떤 타입의 부정맥인지를 검출하게 됩니다. 비트, 리듬 두 개 다를 검출하고요. 비트는 약 20개 케이스 그리고 리듬도 20개 정도의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총 40개 정도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카데미에서 돌아간다고 하면 참 쉽습니다. 이거 그냥 정확도를 많이 올리면 되죠. 근데 이제 서비스로 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 서비스, 돈을 받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 서비스의 영역에 오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원하는 요구 사항들이 생깁니다. 높은 정확도,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낮은 정확도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95% 이상의 정확도를 요구하고요. 좋습니다. 이거 깊고 깊은 네트워크를 쌓고 데이터를 많이 때려 넣고 최근에 나온 뭐 벌트 같은 논문 같이 네트워크 잘 쌓아가지고 기계 쭉 뿌려가지고 학습하면 정확도 올릴 수 있죠. 빠른 속도, 24시간 ECG를 10분에 인퍼런스 해야 되는 제약이 생깁니다. 사실 속도를 많이 고민을 안 하게 되는데요. 아카데미에서는 엔터프라이즈로 오면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속도 근데 어떻게 보면 쉽죠. 많은 GPU, 좋은 GPU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 V100에서 지원하는 텐서 RT 같은 거 쓰면 엄청나게 빨리 되죠. 인퍼런스 타임 뭐 전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문제가 이거죠. 근데 낮은 비용, 비싼 비용을 내면 이익이 안 나오는 거죠. 시간당 0.35불 GPU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지가 되죠. 문제가. 덩달아서 깊은 네트워크도 쌓을 수 없고요. 좋은 GPU, 비싼 GPU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정말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면서 소스 공헌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유인트 8, 인트 32에 대해서 오퍼레이터들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MX넷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속도를 올리려고 했었고요. 속도, 낮은 비용 이런 것들 다 잡으려고 했었고, 다이나믹 랭스의 시퀀스를 처리하는 것들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최적화하는 모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직은 컨트리뷰션 하지 않았고요. 컨트리뷰션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 바쁘다 보니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현재는 GPU 없이 정확도가 97% 이상 5분 이내에 ECG 24시간의 ECG 데이터를 처리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더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시간상도 그렇고 오픈소스 컨퍼런스인 그것도 있어서 아마 저희가 11월 달에 SDS에서 여는 또 개발자 컨퍼런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나운스는 되지 않았는데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어나운스가 될 예정이고요. 그때 오셔서 자세한 얘기는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GPU 없이 MKL 쓰고 CPU 돌리고 해서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MX넷에서 또 적극적으로 또 지원도 해주시고 해서 AWS에서 그래서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MX넷 공헌 및 컨트리뷰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열린 이슈, 깃허브에 열린 이슈가 787개고 닫힌 이슈 5,900개입니다. 근데 텐서플로우의 경우는 이거에 딱 2배 정도 됩니다. 숫자 자체가. 근데 텐서플로우는 아까 전에 멘션의 숫자가 15% 정도 되고 저희 MX넷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거죠. 그리고 오셔서 같이 이슈도 해결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하시면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샘플 코드에 대해서 공헌도 역시 가능합니다. 샘플 코드 저희처럼 샘플 코드를 많이 공헌해 주시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ECG 분석 말고 캐글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샘플 코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이 만들어 놓은 커널 이런 걸 가져다 써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저가 적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식 블로그에 글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보면 SK텔레콤 분들이 최근에 글을 많이 써주시고 계신데요. 저희도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글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MX넷 커뮤니티 참여가 있습니다. 저희 아까 전에 캐라스 코리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MX넷에서도 유저 그룹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그룹이 있고요. 여기서 많은 얘기들이 현재는 오고 가고 있지 않지만 오셔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덥도 개최를 가끔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굉장히 썰렁한 그림이죠. 그래서 오셔서 좀 채워주시고 다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가 MX넷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MX넷만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 파이토치도 쓰고 있고 텐서플로우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케라스도 쓰고요. 근데 사용하면서 느끼는 점이 MX넷은 정말 기본에 충실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루기는 까다로울지 몰라도 수렴 속도, 인퍼런스 타임, 또 그런 것들, 메모리 효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른 분들도 프로덕트에 적용을 하시거나 할 때 고려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셔서 같이 공헌하시고 같이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